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배구가 일찍 있는 관계로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뭐 야구가 아니라 축구, 그 다음에 물브는 이제 멤버십 게시판에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제 거 뭐 잠깐 보고 복귀 뭐 하자고 가면은, 어 일단은 어제는 뭐 야구 자체는 뭐 잘 들어왔는데, 뭐 배구랑 IBK는 뭐 역배 준 게 좀 의문이다 했는데, 뭐 초반이니까 잘못 줄 수도 있죠. 뭐 IBK 뭐 대승 거뒀고 역배까지 잘 됐고 요미도 이겼고. 근데 이제 두산 언더가 브랜든이 그렇게 털리는 거 오랜만에 보네요. 아무튼 뭐 터졌고 쓰기 이겼고, 뭐 KT도 푸근했고 기아도 이겼고. 물부는 어제 배당 뜨자마자 샌디 배당이 괜찮아갖고 빨리 보내드렸어요. 2시쯤에. 나중에 가니까 배당이 좀 떨어졌던데, 아무튼 뭐 저건 배당 올라갔을 때 먹고, 그다음 매츠가 그냥 괜찮아 보여서 축 돌렸는데 매츠는 잘 됐죠. 근데 필라이 멍청이들이 연장 간 것도 좀 레전드긴 한데, 연장 가가지고 거기서 주루 플레이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니, 이 벌레 같은 인간들. 아무튼 뒤에서 런처 맞고 뒤져버리고. 아무튼 그래도 잃지 않았다는 거, 그거에 뭐 포커스를 좀 맞추면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야구 배구는 이제 별점 이렇게 잘 들어왔는데, 축구가 요새 K리그랑 이 여자 월드컵 나랑 좀 사대가 안 맞는 것 같아, 여자 월드컵.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있으면은 해외 축구 시즌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더 빡세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별점 보고 싶다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제 볼 수 있다, 그거 계속 물어보시는데, 그 폰 기종 따라 이제 유튜브가 가격이 달라요. 이건 제가 설정해 놓은 게 아니고 유튜브 자체에서 설정해 놓은 거라서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갤럭시 쓰는 분은 그대로 18만원일 거고, 근데 아이폰이나 뭐 다른 폰 쓰신 분은 23만원인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PC로 하시면 돼요. PC로 하면은 그 갤럭시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이 PC로 하세요. PC. 그럼 이 가격이 아니고 이 가격으로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설정한 가격. 그래서 PC로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오늘 경기 가도록 할게요. 오늘 김천승 갈랐는데 좀 쎄하네요. 뭐 시작하기도 전에 쎄하면 그냥 패스하면 되죠. 패스. 아니면 언어버로 조지면 되지. 아니면 프렌을 가든. 첫 번째 페퍼 대 현건 갈게요. 일단은 페퍼, 버블 지난 7737님 경기에도 말을 레드발룬 현대 했지만은 감사합니다. 페퍼가 멤버가 그래도 뭐 좀 달라지긴 했는데, 결국에는 박정화의 출전 유무가 또 중요하죠. 근데 이제 원래라면은 박정화가 그 KGC전 이 다음 경기죠. 다음 경기에 이제 원래 출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오늘 이제 훈련하는 거 보면은 출전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하네요. 선발 또는 교체로. 막 아예 안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교체로라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내피셜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그 스포츠 타임스 거기 기자분이 되게 좀 신뢰 있게 글을 잘 씁니다. 이분이 말한 거에 거의 95%는 그대로 나오니까 거기서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교체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뭐 선발로 나올 수 있고. 근데 박정화가 들어오면 당연히 레프트 자리들이 낮죠. 뭐 이암비, 파워의 이암비, 박정화 어느 정도 리시브 디그. 근데 안 되는 날도 있긴 한데, 얘도 작년보단 좋아졌죠. 근데 이제 나머지 뭐 라이트 자리라든지 나머지 또 돌려가는 쓰는 친구들, 뭐 박은서라든 이런 친구들은 글쎄요 라는 생각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센터 라인도 결국에는 지금 뭐 믿을 인간이 없잖아요. 뭐 세터야 뭐 그렇다 치지만, 그리고 오지영이 그 비시즌에 이제 그 뭐야 수술인가 그거 해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지금 문슬기가 나오잖아. 근데 원래 이제 페퍼의 리베로는 문슬기긴 한데, 문슬기가 답이 없으니까 오지영을 영입한 거죠. 카드를 주고. 근데 문슬기 지난 경기도 봤지만은 리베로인데 리베로인데 수비를 못해요. 2단도 못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당연히 디그 리시브적인 부분도 불안하고. 그냥 뭐 레프트 라인이 좋아졌을 뿐이지 현 기점에서 뭐 라이트 쪽이라든지 센터 쪽이라든지 믿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현건은 뭐 지난 경기 봤듯이 뭐, 뭐 멤버들이 괜찮죠. 뭐 고민지, 김주양, 뭐 정지윤. 김주양이 팀 옮기게 나와서 뭐 그렇게 활약이 좋은 건 아니긴 한데, 오히려 뭐 국대 갔다 온 정지윤이 잘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센터 라인이야 양효진이 나올지 안 올지 그때 뭐
부상이니 어쩌니 말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때도 제가 나온다 했잖아요. 뭐 저 기사를 보고 나와서 뭐 해줬고 김다현이 왜 나오노? 이다현이랑 뭐 김다현이랑 왜 합쳤노? 아무튼 뭐 리베로도 김연경 컨디션이 안 좋다고 했는데 뭐 미친 디가 하는 거 보면은 그게 문제 될 건 없지 않나. 그래서 이 경기 자체는 뭐 현건이 이기겠죠. 근데 결국에는 또 이게 걱정이죠. 박정아가 그래도 나름 뭐 영향력이 있는 친구기도 하고 나와서 게임 판도를 바꾼다 이 정도까지는 안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뭐 한 세트 두 세트는 막 따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게 좀 애매해서 그렇지. 그래서 쓰는 그냥 뭐 현관이 이기겠죠. 이거는 뭐 박정화가 선발로 나온다고 해도 이기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마인 할 것이냐 프렌 할 것이냐 요건데 요거는 좀 박정화 때문에 애매해요. 그리고 핸디가 1.5면 현관 마인 가겠는데 2.5라서 애매하고 차라리 그냥 언더를 찍는 게 낫지 않나. 뭐 마인 프렌 이거 생각할 바에는 168이면은 그래도 4세트 내에서 17점 보다 이제 조금 더 낮은 세트들이 한 번씩 나오면은 언더도 뜰 수 있다. 그리고 페퍼 알잖아요. 뭐 감독이 바뀌고 나발이고 선수들이 잘해줘야 되는데 항상 페퍼는 무너지는 세트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높이적인 부분에서도 항상 현관한테 걸리기도 하고, 뭐 박정호가 들어왔다고 해도 박정호 풀로 뭐 뛰어도 모르겠지만은 항상 걸렸던 게 페퍼기도 하고 현관 승리 언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 KGC 대 이제 도공. 자, 요 경기 일단 KGC가 현관이랑 붙었는데 결국에는 뭐 졌죠. 그거를 이제 2세트였나 3세트였는데 그 듀스 갔던 세트가 어디고 언제고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그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뭐 KGC가 이제 지난 경기 돌이켜 보면은 뭐 경기력 자체는 뭐 시즌 초반이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뭐 현관한테 한번 딸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그 뒤에서 무너져이기도 했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뭐 선수는 그래도 다 짬이 있잖아요. 뭐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기도 했고, 뭐 이선우, 박혜민, 고이정, 뭐 이해솔, 그리고 센터 라인이 좋죠. 정호영, 뭐 박은진, 한송이, 그리고 세터가 근데 지금 문제죠. 세터 염혜선이 지난 경기에 너무 흔들렸다는 거. 뭐 자기 연습 때는 뭐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본 경기 들어오니까 흔들렸다고 고이진 감독이 뭐 인터뷰를 하더만. 근데 두 번 연속으로 뭐 가면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나름 이제 국대 뭐 짬밥도 있기도 하고 이런 위기 순간을 극복해야 되는 게 염혜선이지 않을까. 그것만 잘 되면 솔직히 나머지 자리에서는 국내끼리 붙었을 때 KGC가 도공에 비해서는 약할 건 없다고 봐요. 물론 저번 경기도 말했지만 도공의 김세인 얘가 컵 경기 때 젊은 친구긴 하지만은 파워도 괜찮고 그냥 약간 컵 경기 국내 위주로 할 때는 그냥 먹어준다 말을 했죠. 얘가 지난 경기 또 캐리 했잖아요. 뭐 배우나도 도와줬고. 근데 생각보다 전세현이 뭐 공격 성공률 좀 떨어졌죠. 지금 도공을 봤을 때는 전세현도 살아줘야 돼요. 솔직히 뭐 문정원 자체가 공격을 기대한다. 그냥 문정원 수비잖아요. 수비 뭐 리시브 디그나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뭐 뒤에 임명호 받쳐주고 결국에는 레프트에서 살아나야 된다. 뭐 배우냐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 없으니까.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생겼죠. 도공이 나름 작년 생각하면은 센터가 좋았잖아요. 뭐 배우나에다가 뭐 나이는 있으시만 정대영 이모가 잘했는데 나갔고 이제 최가은 데리고 왔는데 최가은이 지난 경기 부상이죠. 그래서 오늘도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제 어린 친구들로 써야 되는데 센터라인, 그리고 도공이 항상 강했던 거는 블락이 많이 나왔다는 거, 블락킹이 많이 나왔다는 거.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센터 라인들도 지금 좀 불안하고, 그리고 레프트 라인들 뭐 그리고 아까 잘했던 뭐 김세인 이 친구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신장 사이즈가 좀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저 친구는 현건이나 뭐 지금 만나는 이제 KGC 이런 친구들 상대로는 좀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높이가 상대적으로 센터 라인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유효브락 걸리면 또 나이가 어린 친구기 때문에 멘탈이 터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조목조목 이제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 공격 성공률이 좀 떨어질 것 같은 팀은 결국에 도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여러 요소적인 부분을 봤을 때 센터도 지금 뭐 KGC가 뭐 정대영이 뭐 있던 시절도 아니기도 하고 KGC가 높이도 더 낮고, 그리고 뭐 레프트 라인이야 뭐 KGC나 도공이랑 비교했을 때 뭐 삐까삐까 친다고 해도 뭐 결국엔 세터가 염혜선이 흔들렸다고 해도 지금 도공은 이윤정이 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는데 안예림 체제에서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근데 뭐 첫 경기가 잘할 수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뭐 꾸준히 갈 친구도 아니기도 하고, 조용기는 KGC 승 볼게요. KGC 승.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그래도 도공이기 때문에 또 수비를 또 잘하는 도공 아닙니까? 뒤에서 랠리를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또 힘도 빠질 수도 있어요. 소용기는 오버 볼게요. 도공은 그래도 수비를 그래도 잘하는 도공이기 때문에 한 세트 정도는 도공이 그래도 딸 수 있지 않나. 소용기는 오버사이드도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번 뭐 페퍼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페퍼도 뭐 옛날에 비해서는 좀 성장을 했죠. 선수도 물갈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높이가 있는 팀한테는 김세인이 그렇게 힘을 잘 못 쓸 것 같아요. 전세현이 살아나야 되는데, 전세현이 글쎄요, 첫 경기만 먹고 뭐 판단하긴 좀 그렇긴 한데, 좀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랜드 대 충남. 인삼은 서브가 좀 강력한 애들이 있죠. 뭐 물론 이제 플로터 서브 하는 애들도 있긴 한데, 그 오히려 이제 레프트 라인 애들, 그런 애들 좀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이랜드 대 충남. 자, K리그. K리그2, 끔찍한 K리그2. 맞대결에서는 뭐 충남이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경기력 자체는 뭐 솔직히 달라진 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맞대결했을 때 당시 충남 아산이 홈 경기였잖아요. 홈 경기. 근데 여전히 충남 아산의 원정 경기력은 뭐 썩 별로 믿음이 안 가죠. 올 시즌 뭐 지금 생각을 해도 뭐 2승 2무 7패인데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여전히 떨어지고, 근데 그렇다고 또 이랜드를 믿자니 이랜드는 뭐 올 시즌 뭐 퇴장당한 청주한테도 비긴 것도 아니고 지는 거 보면은 토 나오긴 해요. 토 나오긴 합니다. 근데 어제도 뭐 안산이랑 천안이랑 했을 때 천안이 뭐 동점골 넣었지만 또 마지막 골 처먹고 넣은 건 그거 크게 의미는 없긴 한데, 현재 뭐 경기력적으로 보면서 이랜드를 좀 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뭐 퇴장당한 팀한테 쳐 뒤지고 오는 거 보면은. 그리고 이랜드도 뭐 약간 뭔가 팀 컬러적인 부분도 확고한 그런 스타일을 또 보이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충남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비적인 부분이 괜찮은 팀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또 최근의 기록적으로 보면 뭐가 그렇게 좋냐 보면은 뭐 김천도 3골 쳐먹히고 안양전도 3골 쳐먹히고 전남전도 3골 쳐먹혔는데 뭐가 수비가 좋냐 하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축구하는 애들, 치고받고 하는 애들이 안양, 뭐 김천, 전남 이런 애들 치고받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과 경기했을 때는 뭐 템포적으로 이제 올리면서 따라가는 그런 경기를 펼치니까 치고받고가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지. 근데 원래 이제 공수 밸런스 유지나 아니면 수비 중점으로 하는 팀, 근데 물론 이제 이랜드가 팀 컬러적인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해도 걔네보다 뭐 공격적으로 뛰어나진 않다고 봐요. 그럼 오히려 이제 충남이 원래 잘했던 그런 이제 전술적인 플랜을 짜가지고 간다면은 뭐 그때처럼 골은 또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랜드가 지금 뭐 골이 폭발하는 그런 시점도 아니기도 하고, 충남이 그래도 여전히 전술적인 부분에선 수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뭐 충남 프렌 쪽 보고 그 다음에 언더사이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지난 경기들이야 뭐 공격적으로 이제 티키타카가 좀 되는 친구들과의 대결이었지, 이랜드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저 경기는 충남 프렌의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안양대 김천. 이 경기 뭐 백동규가 퇴장으로 빠지는 거 뭐 있는데, 뭐 K리그2나 K리그1이나 뭐 누구 하나 퇴장 당했다고 해도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봐요. 그냥 뭐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0대0으로 비겼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뭐 감독이 달라졌다는 거, 또 좀 뭐 김천 쪽에 메리트가 있겠죠. 감독 바뀌고 나서 확실히 경기력이 올라간 것도 있고, 물론 선수가 나간 부분이 있긴 해도 뭐 전력적인 부분 좀 마이너스라고 해도 마냥보다 스쿼드가 딸릴 부분도 아니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여기는 이제 감독 바뀌고 경기력이 올라오고 계속 승승장구를 타고 있다. 반대로 안양은 이제 좀 주춤하는 시점이죠. 용병들이 이제 뭐 하나 둘씩 뭐 사고로 인해서 나가고 이적으로 인해서 나가고, 새로운 용병들 야구와 뭐 브루노와 뭐 라이르니시노
그런 친구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선발이 완벽하지 않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공격적인 부분이 지금 나오지가 않다. 안양 같은 경우에 좀 치고받고 해줘야 되는데 화력적으로 김천보다 좀 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김천이 다시 또 흐름을 타고 있다. 그리고 맞대결에서 한번 비겼던 거 복수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도영기는 뭐 상위권 싸움 뭐 어려운 경기긴 하지만은 그래도 김천 승을 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뭐 역시나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쫄리는 부분은 결국에 그거예요. 김천이 군발이 팀이기 때문에 또 2위와 승점차가 좀 벌어지면은 좀 장난질을 해서 갑자기 희한한 경기를 펼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사이즈는 김천이 맞다고 봐요. 근데 그게 불안하다 싶으면은 결국에는 오버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지나가던 개한테 물어봐도 오버 아닙니까? 지나가던 개나 아니면은 복방에 있는 아저씨들한테 보면은 안양 김천 뭐 보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면은 야 그거는 오버지 무조건 오버 다치고 오버 그냥 개나 소나 봐도 오버 아닙니까? 근데 뭐 꺾어 볼게요.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뭐 분석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너무나 오버 같아서 오버지 이거는. 그 다음이 다섯 번째 스페인 일본 뭐 다 할게요. 근데 이제 여자 축구는 저랑 좀 사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냥 주장창 언더 찍으면 잘 들어오더만 지금은 내가 언더 찍으면 오버가 뜨더라고. 좀 잘 안 맞긴 한데 아무튼 뭐 여자 축구는 이제 거의 끝날 때 된 게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모로코한테 선제골 쳐먹히고 모로코가 월드컵 첫 진출이자 첫 골에다가 첫 이제 첫 승이더만. 아무튼 레전드긴 해요. 그리고 어제 독일도 뭐 콜롬비아한테 지는 거 보면은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뭐 경기는 있으니까 뭐 분석할게요. 그렇게 뭐 여자 월드컵에 많은 돈을 뭐 투자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길 뭐 바랍니다. 저는 뭐 계속 그랬고 일단은 이제 뭐 코스타리카 대 잠비아인데 둘 다 뭐 일본이랑 스페인한테 쳐 털려가지고 탈락입니다. 탈락. 근데 이제 빵점인데 자존심 싸움이죠. 그래도 1승을 하고 간다 못하고 간다인데 피파 랭킹적이나 뭐 파워 랭킹적인 부분이나 코스타리카가 좀 더 앞서는 건 맞습니다. 근데 뭐 보셨듯이 뭐 그렇게 뭐 피파 랭킹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해도 물론 이제 차이가 나는 팀들이 있긴 한데 얘네들은 뭐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무앤무 찍으세요. 여자 축구는 무앤무 같아. 무앤무 찍고 그다음에 언더 찍고 치우고 이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뭐 1승 위해서 달려갈 건데 뭐 한 골 넣으면은 이기려고 발악하겠죠. 그래도 동기부여는 뭐 없지만 크게 없지만 그래도 1승 자존심이잖아요. 일본 대 스페인 뭐 둘 다 진출은 확정이 됐지만은 1위 싸움이 남아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로테를 돌려줄지 아니면은 뭐 선발로 다 뛰어나올지 그거는 의문이긴 해요. 근데 뭐 선수들이 지금 떴어요. 근데 뭐 저도 여자 축구는 선수들을 잘 몰라요. 그냥 지난 경기 이제 나왔던 애들과 뭐 비교하는 수밖에 없긴 합니다. 비교를 뭐 한번 해볼까요? 해도 의미가 있나? 근데 어차피 저는 뭐 대충 다 찍었기 때문에 뭐 보자 후지노 근데 로테 좀 돌려주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타나카 일본도 메인 스트라이커 뭐 타나카라든지 뭐 하세가와라든지 후지노라든지 이런 친구들 뭐 빠졌네요. 뭐 전 잘 모르는데 그냥 지난 경기랑 이제 비교했을 때 원래 이제 선발로 나왔던 꾸준히 나왔던 친구들 앞서는 좀 교체해준 것 같고 수비 라인들은 뭐 대충 다 나온 것 같고 뭐 스페인도 뭐 스페인은 보자 뭐 에르모소 파랄로에 여기 또 여기는 그래도 공격진 라인들은 뭐 대부분 좀 뛰쳐나온 것 같은데요. 오히려 뭐 스페인 쪽이 조금 더 뭐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당연히 순위도 스페인이 좀 더 낫죠. 경기 뭐 패싱 이런 능력 자체도 스페인이 좀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요 경기도 뭐 이게 국대 경기로 남자도 요새 일본 잘하긴 하죠. 근데 그냥 요것도 그냥 한 골 싸움 같아요. 햄모 뭐 그냥 찍자 뭐 여자 축구는 뭐 대충 찍자. 그리고 그래도 골에 대한 저력이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오버 볼게요. 근데 맨날 이제 언더 같은 경기들 말고 제가 이제 언더가 정배인 경기들 오버 찍으면 기가 막히게 여자 축구는 오버는 잘 찍던데 나 역배 오버 있잖아요. 막 2배짜리 그런 건 잘 맞췄는데 그 브라질 경기도 그렇고 요것도 오버가 낫지 않나 언더보다는. 언더가 제일 좋은 경기라고요. 난 오버 같은데.
그래도 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 골 넣고 잠그고 1위 하고 뭐 2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냥 뭐 골을 넣을 수 있는 기대치 자체에서 그냥 오버 봅니다. 호주. 그 프랑스랑 브라질도 그때 이제 그냥 그거 봤잖아요. 골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오버 봤는데 2대1 오버 떴잖아요. 그것도 2배 역배 아니었나. 캐나다 대 호주. 자, 요 경기 일단은 뭐 나이지리아한테 비긴 캐나다, 아일랜드 수비 상대를 힘겹게 이긴 뭐 호주, 그리고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 그 아일랜드 잡긴 잡았죠, 힘겹게. 호주는 근데 나이지리아한테 패배하면서 갑자기 이상하게 지금 바뀌었죠. 좀 순위도 호주가 뭐 홈 버프도 있고 뭐 순위적으로 봐서 이제 여자 축구 내에서도 딸릴 부분도 아닌데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위험하죠. 호주가 이 경기 만약에 비기고 나이지리아가 그 경기 비기면 탈락입니다. 탈락. 나이지리아가 져야지 얘네가 비겼을 때 올라가죠. 근데 상대가 아일랜드, 좀 의욕이 없는 친구들이라서 또 위험해요. 그래서 호주는 뭐 그나마 홈 버퍼에다가 뭐 그래도 이 경기를 필사적으로 잡으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는 뭐 가만히 있냐? 캐나다도 여자 축구 내에서도 뭐 못하는 축에 속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뭐 상위권이기도 하고, 오히려 뭐 호주보다도 뭐 피파 랭킹적인 부분은 더 높죠. 근데 이 경기 자체가 호주가 뭐 홈이기도 하고 그런 버프 동기부여적인 부분 측면이 강하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캐나다 무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역배를 줬네. 이 경기는 그냥 캐나다 프렌 찍어 볼게요. 뭐 홈 개최국 뭐 탈락 안 한다는 법 없잖아요. 뭐 지난 카타르 월드컵 봤잖아요. 뭐 남자 축구긴 하지만 개 강탈 벌레 컷 당했지. 기준점 대비는 요 경기는 뭐 언더사이드 볼게요. 요 경기는 진짜 뭐 한 골 한 골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엄청 빡세게 타이트하게 하지 않을까. 호주가 물론 그 나이지리아한테 뭐 대량 실점을 하긴 했는데 뭐 캐나다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득점력이 탁월하면 좀 떨어진 것 같다. 호주도 어느 정도 수비력은 갖추니까 언더 볼게요. 다음에 여덟 번째 아일랜드 대 나이지리아. 자, 요 경기 일단 아일랜드는 뭐 탈락 확정이죠. 탈락 확정. 그냥 이제 고춧가루나 뿌리자, 이런 느낌이고, 나이지리아는 어떻게 저렇게 호주를 좀 잡아가지고 이변을 만들면서 지금 됐죠. 근데 나이지리아는 지금 경기 자체 내에서 뭐 비기기만 하면은 유리한 조건이죠. 왜냐면은 뭐 득실 차에서는 뭐 플러스 1 플러스 1 비슷하지만은 아마 다득점도 중요할 거예요. 다득점이 좀 돼서, 물론 이제 캐나다 호주 경기가 뭐 난타전 끝에 무승부가 떴다, 그럼 또 생각해 봐야 되긴 한데, 아무튼 무승부 이상만 캐면은 유리한 조건이죠. 유리한 조건. 그냥 무승부만 캐도 유리한 조건이죠. 캐나다랑 물론 이제 나중에 그 득점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되긴 하지만은, 아무튼 뭐 마음 편하게 경기할 수 있다. 근데 아일랜드가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냐 없냐인데, 근데 아일랜드는 제가 초반에 설명했듯이 감독 자체가 수비 전술, 수비에 좀 기반을 둔 팀이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기대치가 딱히 없단 말이죠. 물론 한 골을 넣는다 그러면 뭐 잘 틀어 막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이 뭐 호주와 캐나다전 보면은 약간 불안한 요소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뭐 막 자살권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캐나다 상대로도 잘 뭐 버티는 거 뭐 생각하고, 호주 상대로도 경기력은 밀리긴 했지만은 한 방 한 방 위력이 좀 더 강하다라는 부분도 있고, 이것도 뭐 나이지리아 사이드 쪽으로 좀 보는 게 낫긴 한데, 근데 또 나이지리아가 뭐 호주 잡았다고 뭐 또 아일랜드까지 잡는다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아일랜드 자체도 호주 경기에서 뭐 힘들게 이겼거든요. 근데 이제 아일랜드가 동기부여가 없으니까 뭐 로테 돌려주고 좀 2군 애들, 경기력이 어지러운 애들 나온다 그러면은 뭐 나이지리아가 좀 쉽게 잡아가긴 한데,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뭐 3연패는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좀 정상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요 경기도 마찬가지 그냥 무앤무 찍으세요. 그리고 요 경기는 언더사이드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일랜드가 한 골도 안 넣었기 때문에 뭐 한 골이라도 넣으려고, 한 골도 안 넣은 게 아니라 한 골 넣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래도 저도 뭐 탈락이라도 좀 재밌는 축구 보여주자 하면서 할 수도 있죠. 근데 감독 성향상 그 원래 했던 전술을 바꾼다, 뭐 패배의 지름길인데 3연패 당하려고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원래 플랜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경기는 언더 볼게요, 언더.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